나락은 가도 할 건 한다. 이 책을 한번 왜 잘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예비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원리로 잘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구나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책을 만들 때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술성이 있어서 나는 새롭게 써보고 싶어, 나는 엄청난 걸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작이 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갔던 제목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옛날 넛지라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잘 나가는 책은 하나의 개념을 상정해서 그걸로 나머지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쉽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남고 그렇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나 옛날에 어떤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상대에게 뭘 퍼줘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책들은 지금도 나와요. 그치만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원싱이라는 것도 제목을 하나의 개념을 상정해서 나머지를 풀어간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베스트셀러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이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대중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된 대중적인 서적들은 초반에 뭔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싱도 당연히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잘 됐겠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누가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찾으면서 완전 감정적인 상태로 몰입하게 돼요. 막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성이 아닌 감정을 한번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이 원칙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종합베스트셀러 1등 작가인 제가 이 책은 왜 잘 됐느냐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인생에서 한 번은 쓰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제가 어제도 정말 엄청난 회장님을 만나고 왔고 30, 40대에 진짜 잘 나가는 회장님들 다 제가 나라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계속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책을 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제 책이나 제 전략들을 보고서 나도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의 책은 바로 이 원싱.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10년 동안 60만 부 정도가 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종합 베스트셀러 52등 교보문고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합 베스트셀러 52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책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자기계발서 1, 2등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우리 주원규 님도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러면 PD님 지금 역행자 몇 등이죠? 종합 13등. 종합 13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저자인 제가 이제 썼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유리한 게 있고 이 책은 또 8년 일찍 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책을 한번 왜 잘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예비 작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원리로 잘 될 확률이 커지게 되는구나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 할 때 제목은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길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심플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 끄기의 기술, 뭐 피곤하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 뭐 이름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이런 주제들도 있어요. 일단 책을 만들 때 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술성이 있어서 나는 새롭게 써보고 싶어, 나는 엄청난 걸 써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작이 나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습니다.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이라는 책에도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내 분야에서 가장 잘 나갔던 제목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제가 역행자를 쓸 때는 경제경영, 자기계발에서 가장 스테디하게 10년, 20년이 팔린 책들이 있었어요. 그게 부의 추월 차선이 있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 부의 서행 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식으로 어떤 상반된 개념의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잘 나간다 라고 하면은 이런 형식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베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가져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케치를 하고 싶어. 스케치를 하려는데 도화지를 가지고 하는 게 기본 공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난 벽돌에다 그리겠어. 물론 이게 엄청난 고수가 됐을 때 그렇게 진화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는 스케치부터 기본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카소도 기본적인 거 다 마스터한 다음에 추상화로 넘어갔다라고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지금 원싱이에요. 원싱인데 이것도 트렌드예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 할게 아토믹 헤빗이야.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이 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원자 단위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뭐 아니면 옛날 넛지라는 책도 있었고, 그래서 잘 나가는 책은 하나의 개념을 상정해서 그걸로 나머지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쉽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남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도 보면은 막 책이 대단하지 않아. 저도 초반 부분밖에 안 봤어.
뒷부분이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는 기버라는 사람이 있고 테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책을 쓸 때 잘 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칙이라는 책도 하나의 개념을 상정을 했어요. 옛날에 데일 카네기나 옛날에 어떤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상대에게 뭘 퍼줘라,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밖에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책들은 지금도 나와요. 그치만 어떻게 돼요? 다 실패합니다. 결국 트렌드라는 게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싱이라는 것도 제목을 하나의 개념을 상정해서 나머지를 풀어간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베스트셀러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수는 없어요. 내용도 좋아야 되고 편집도 좋아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요소가 있지만 일단 제목은 합격이다. 물론 제가 합격시킬 건 없지만 네, 그냥 이론적인 관점에서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잠깐 안경 쓰고 하겠습니다. 원래 이 채널은 안경 쓰고 하는 건데 지금 나락 진행 중이라 정신이 없었나봐. 제목에서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상정해야 된다, 그리고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첫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고 그냥 세상의 모든 컨텐츠, 강의, 영화, 문학 모두 다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에 뭔가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장면이 너무 중요해. 제가 최근에 어떤 문학을 읽었는데 그 쇼핑몰 살인자인가 그래. 근데 첫 장면이 누가 가족이 죽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몰입이 확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 대중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대중성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행자라는 책도 보면은 처음부터 만약에 무자본 창업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기 뚫기 출장 서비스 이걸 만약에 첫 페이지를 썼어봐. 그러면은 아예 안 팔렸을 거예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 찐따 사진으로 일단 시작을 해버려요. 완전 대중성 있게.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이 스토리를 읽을 수 있게 대중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된 대중적인 서적들은 초반에 뭔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싱도 당연히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잘 됐겠죠.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부분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자국이 보여. 어때요? 에세이에서 보일 법한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보면은 발자국이 더 있고 너가 결국에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면 두 마리 다 잡지 못할 거야 라고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나 작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전략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역행자 첫 페이지도 보면은 굉장히 시적으로 써져 있어요.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이거 베낀 거 전혀 아니고 저도 약간 감각적으로 한 거예요. 저도 글쓰기에 있어서 첫 책이긴 했지만 저는 6권의 전자책을 이미 내봤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표본 이론을 항상 주장하잖아요. 표본을 넓혀라.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두 마리 다 잡지 못하고 말 것이야 라고 토끼 발자국을 보여주면서 시작한 게 완전 대중성 있고 표본을 넓히는, 감정과 이성을 둘 다 건드리는 굉장히 좋은 문구였다. 제 책에서도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95%의 인간은 타고난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이들을 순리자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제목이랑 첫 페이지를 봤어요.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첫 페이지 이제 글자가 많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자로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투자 얘기 나오면서 전환사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은 누가 보냐는 거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이성적인 책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되게 잘 됐어요. 노화의 종말이 뭐냐면은 결국 노화를 막기 위한 어떤 과학책이야. 과학자가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완전 대중성 있게 대박 났단 말이야. 근데 초반 부분을 보면은 완전 스토리도 나와요. 자기 할머니가 등장하면서 자기 할머니는 젊은 시절에 맨날 비키니 입고 놀러 다니고 도전정신 강하고 너무 멋진 금발의 어떤 여인이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가면서 굉장히 대중성 있게 써져 있어요. 저는 보면서 와, 제 감정을 너무 막 건드리더라고. 와, 나도 지금 이렇게 화려하게 살고 뭐 비록 지금 나랑은 같지만 어쨌든 나중에 가면은 결국 죽는구나. 죽고 싶지 않다라는 두근두근 거리는 감정이 시작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성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초반 부분을 보면은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 물론 실제로 지진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지진을 상상하게 되면서 어떤 공포의 감정을 한번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초반에 넣은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문장도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세요? 질문을 누가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찾으면서 완전 감정적인 상태로 몰입하게 돼요. 막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성이 아닌 감정을 한번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이 원칙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충분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진짜 좋은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이 부분이 바로 이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화 장면이야. 대화는 독해력이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도 카톡은 읽잖아요. 인간은 어떤 대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지적으로 어려운 행위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폈는데 재미가 없어 보여. 근데 대화 내용을 딱 봤어. 근데 여기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냐? 라고 질문했어. 쉬운 질문이에요. 그건 바로 단 하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일단 너무 쉬워.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은데 뭔가 방법을 알고 싶어. 근데 그게 또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막 알아야 되고 막 인사관리도 알아야 되고 막 공부할 게 막 1000권이나 되고 상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파. 그러면 안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냥 한 가지를 상정해서 그걸 달리래. 얼마나 쉬운 해결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행자 같은 경우에는 7단계를 제시한단 말이야. 7단계도 사실 이 원싱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 근데 하나를 뭐 하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막 살인자야.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신대. 단 하나의 원싱.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이게 너무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의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도 보면 도미노 효과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엄청 어렵게 써져 있어. 그러면 이탈하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은 무조건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웬만하면 대중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렵게 나가도 되니까. 그래서 초반 부분 보면은 도미노 행사가 열렸어. 도미노 기업이 어떤 데가 이제 도미노를 쓰러뜨린대. 그러니까 이건 상상이 되잖아. 대중성이 있는 거야 바로. 그래서 역행자도 그냥 아무데나 한번 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행자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이라는 부분이 있어. 일단 너무 어려워. 유전자 오작동 극복 자체가 그냥 짜증나. 이게 뭔 소리야. 근데 첫 장면을 만약에 유전자 오작동은 휴리스틱의 개념이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누가 보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능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은 읽겠지만 이게 대중적으로 잘 되기 위해선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했는데 2학년일 때 충격적인 수업을 하나 들었다. 근데 이 수업을 듣자마자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제 다 너무 잘 될 일만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초반에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대체 무슨 수업을 들었길래 저렇게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봤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대중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싱도 역시나 너무너무 이런 원칙들이 잘 담겨 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옛날 본조 있는 작가들은 그림을 안 넣으려고 하는 게 있어. 결국 책의 본질은 상대를 잘 이해시키고 뇌를 편안하게 해줘서 좋은 정보를 가져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글로만 있어. 그럼 지루하단 말이야. 근데 이 원싱을 보면은 지금 도미노에 이거를 이런 그림들이 있으면은 대중적으로 좀 편하게 느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난해하진 않겠구나라는 무의식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역행자도 훨씬 더 많은 그림이 들어갔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보단 덜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그림을 못 그리지만 이 펜으로 대충 그려가지고 이제 넘기고, 그래서 이제 역행자 책을 보면 조금씩 그림이 있긴 있어요. 지금 사진 보면은 첫 문장을 볼게요. 이 부분. 농장에 있는 닭을 보라. 이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철학적이란 말이야. 철학적이고 멋있기는 한데 이런 머리가 아프고 좀 책이 너무 진지충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뭔가 귀여운 이런 사진들, 이런 그림을 넣음으로써 이제 중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게 원싱을 제가 사실은 책 쓸 때 안 봤어요. 책을 쓸 때 이 책을 몰랐었고, 책을 내고서 주원규 형님이 이거 한번 봐라 라고 해서 한번 봤던 책인데, 근데 거의 잘 되는 책들은 비슷한 어떤 무언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썸네일이나 뭐 릴스를 만들 때 이런 것들도 이미 잘 됐던 것들을 베끼라는 게 아니라 형식들을 가져와서 해보라는 거예요. 역행자 책도 보면은 화면에 나오듯이 초반에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심플하게 하는 거나 문장 형식이 있는데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잘된 책 중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두세 글자가 많았어. 뭐 어떤 책 중에서 몽땅 돈을 써버려라 뭐 이런 책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것들이 더 잘 됐는지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는 초반에 에세이처럼 감성적으로 들어간 게 너무 좋았다. 세 번째로는 그림 같은 사파들을 넣음으로써 쉬운 난이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대화 부분에서 심플하게 이 책에서 뭘 보여주는지를 보여줬던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4, 5월에도 책을 하나 엄청난 거를 준비를 해서 낼 건데, 이 책에서도 초반 부분에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을 빌려오는 것 자체는 뭐 베끼는 게 아니잖아. 표절도 아니고. 이건 이미 2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서 플라톤이 정리를 했죠. 그거 가지고 막 베낀다 이게 아니라 형식을 가져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영상 책을 언젠가 한번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고정 댓글에 저의 조사홀스 영업이 있으니 블로그 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